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미국 연준이 11월에 0.75% 인상하고 그리고 12월에 0.5% 인상하면 호재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도 0.75% 인상하면 악재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결국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제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0.75%를 11월까지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0.5% 인상을 12월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거나 0.25% 정도 인상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그러면 5% 정도 금리가 되면 그 경기 침체가 안 오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하고 지금 앞뒤가 한 얘기죠. 0.5% 인상하면 경기 침체 안 오고 0.75%를 그 12월까지 인상하면 그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인지 그게 이제 제가 의문이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심이 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인지 단순히 금리를 인상하니까 악재로 해석하는지 그 0.25% 차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6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1월에 0.75%를 인상한다면 거의 3%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단 말이죠.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빅테크 비중이 미국 전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 높지 않거든요. 그저 15% 정도란 말이죠. 애플 제외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방 경직성을 보였어요. 그동안에 정권 전문가들, 그 다음에 헤지펀드,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 최근이죠. 한 700선 그 안팎까지 하락한 이후에 10월 30일 기준 11,500선 이상이거든요. S&P도 지금 3,200까지 내려갔다가 3,500선 정도에서 지금 반등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11월에 이어 12월까지 인상한다는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시장 참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고수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는데, 이분들은 그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량 기준으로 보면 소수 같아요. 그러나 금액 돈 기준으로는 소수일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거는 다수가 돈 있는 힘 있는 투자자들이 헐값으로 놓는 주식을 매수를 해가 올렸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0.75% 인상하고 5%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골드만삭스까지. 그런데 왜 매수를 했을까라는 거죠.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은 속도 조절보다는 3분기 성장률을 보고 그 자신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돈 있는 그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해온 사람이에요. 쉽게 하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3분기 성장률로 보니
그 서프라이즈더라는 거죠. 실적도 예상보다 좋더라는 거죠. 물론은 이제 뭐 빅테크 중에는 나쁜 기업도 있죠. 애플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환경에서 매수를 하느냐? 워런 버핏 같은 분은 그 석유 관련 주식 투자하고 많이 했거든요.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또 뚜껑을 열어보니 뭐 석유 관련 기업이 120년 만에 뭐 사상 120년 만에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관련 기업도 있을 거고, 또 포유 한율연구소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뭡니까?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효과가 크거든요.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는 수입이 30년 동안 수출을 초과하는 국가예요. 그렇다 하면 이제 그 수입이 많은 국가는 달러 가치가 높은 게 좋지요. 그래야 헐값으로 매수하니까. 특히 물가가 고공행진할 때는 외국에서 10% 정도 헐값으로 가져오는 게 좋지요. 그거는 가게에도 유리하고 기업에게도 유리하지요. 뭐 기업이 더 큰 이익을 보리라고 보는데, 가게보다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6월 이후에 그 금리 많이 올린다 하는 것을 뭐 시장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기업도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채권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특히 장기채가.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통해서 위험 관리하고, 또 가게는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그 높은 예금 금리가 보장되는 그런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그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채권에도 투자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금리 상승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준이 예고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래서 3분기 또 성장률이 예상과 달리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도 뭐 비슷하겠죠. 4분기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거는 지금 미국 투자자를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만하죠.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점을 연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점을 두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매출액이 좋다면 금리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중국에서 이제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등소평 시절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든 물가가 오르든 그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좋으면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 거다. 즉 4분기에도 경기 침체는 확인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8.15만이 톡에 출연해가지고 뭐 잠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상 지난해 3월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2년째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하거든요. 근거는 이제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런데 금리는 물가와 같이 함께 보고 이것이 침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침체가 아닐지,
같이 함께 고려하면 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과 기준금리 인상 또는 시장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대 이 금리 물가가 과연 미국 국민들한테 부담스러운 수준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부분이 4% 정도 된단 말이죠. 간접적인 영향까지 하면 4%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면 임금이 올라가는데 물가 올라가면 큰 문제 없거든요. 그 쉽게 하면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으로 외국에서 수입해가 사용하는 그 제품이 한 5% 하락한다면 뭐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대비 한 10% 넘게 올랐거든요. 대부분 국가 통화 대비 한 20%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이 10% 혜택을 보고 가게가 10% 혜택을 본다면 큰 문제 될 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는 4분기 성장률도 플러스가 나올 거고 또 미국 경기 침체도 4분기에도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양측이 소년 얘기를 이제 믿지 않겠죠. 예? 2년 연속 뭐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뭐 3분기는 성장률 스프라이즈 나오고 실적도 뭐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스프라이즈 기업이 적지 않고 그러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내년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반전될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심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그래서 연말 배당 투자 타이밍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일치되기 때문에 주가까지 오른다면 내년 1분기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뭐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6개월 동안 경기 침체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로 주장하시는 분은 내년 3월이면 3년째 경기 침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지 뭐 그것도 제가 뭐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배당 투자는 한두 달만 투자를 해도 특히 뭡니까 석유 관련 기업은 3% 정도 이것도 평균이에요. 많이 준 데는 5%까지 주거든요. 배당을. 그러니까 뭐 3개월 정도 3개월도 아니네요. 뭐 한 2개월 정도 투자하더라도 3%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주가까지 오른다면 특히 석유 관련 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에 비교하면 아직도 주가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투자해볼 만하다. 리스크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과연 4분기 뒤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냐 4분기에도 성장률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재현되고 내년 1분기에도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11월 12월이 되면 1분기 내년 1분기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